김경률 위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많이 그 비판을 했어요. 네. 김경률 위원이 다른 거는 몰라도 마리 앙뚜아네트에다가 비판을 한 거. 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사치 문제랑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네. 거론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단두대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용은 이건 좀 선을 넘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도 계속해가지고 비판이 이어진 게 뭐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를 뭔가 좀 우습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진짜 글자 그대로 웃으면서 기자들한테 답변하기도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페이스북 글까지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에 내가 비유한 적이 없다. 이거를 보고 어떻게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했다라고 할 수가 있냐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 우리가 포지션을 많이 봤죠. 이준석의 개고기 비유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맞습니다.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누가 보든지 간에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었는데 네.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냐 너네 뭐 멍청한 애들이냐라는 식으로 치부했던 게 이준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김경률은 그냥 흰머리 이준석이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와요. 네. 살 빠진 이준석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 김경률 비대위원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건데 이 두 사람이 완벽하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자,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경률 위원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됐고, 네네.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화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나죠. 자기 그 부인 얘기인데.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왜 김경률 같은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되는가? 원래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원래 기자회견 당시 설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까.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런 보도. 잠깐만. 네.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말씀은 김경률 전부터. 김경률이 굳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네. 이미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의 이 이른바 명품백 논란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왜 저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저는 진짜. 기사가 이미 났다니까. 기사가 났고 저기 그 카톡에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김경률 이분이 들쑤셔가지고 뭐 마치 더 큰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건 정말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그 페이스북도 왜 이제 화가 나냐면 그 자기가 둘을 비교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정말 비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경률이 자기가 그 프랑스 혁명 당시 앙투아네트가 희생양이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그 결론이 김건희 여사 사과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 진짜 김경률 이 인간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진실을 안다면은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렇게 당했다. 민주당 사과하라. 민주당 그러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 당시 말한 거 보면은. 뭐 그런 거야. 계속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감성을 건드려서 이렇게 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 사실 있잖아요. 진짜 뭐 영부인 리스크 중에 원탑이 누굽니까? 김정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뭐 어떤 보수 유튜버가 그 몰카 설치해 갖고 뭐 샤넬백이 아니라 샤넬 옷 특대 사이즈 샤넬 옷을 김정숙한테 이제 만나서 줬다. 누가 주는 걸 찍었어. 몰래 그거를 몰래 찍었어. 몰래 찍어갖고 이제 사과하라 그러면 민주당 사과하겠습니까? 난리 나죠. 민주당은 사과를 거부가 이거는 아주 비열한 공작이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뭐 개딸이나 이런 애들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내가 김정숙이다 이렇게 시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부터 잡아가라 또 막 이 난리 쳤겠어요. 네, 역지사지라는 걸 좀 해보라고. 왜 역지사지 이런 거 안 하냐고. 이 몰카 공작 이 포장지도 뜯지 않고 대통령 부속실에 그냥 바로 보냈습니다. 처박아 놓은 거고 그 목사 자체도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왜 좌파는 이렇게 영원히 공작만 하는 거? 나는 있잖아요. 이 좌파 지지자들이 디올백 얘기하기 전에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총선 전략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두 번째가 디올백 이겁니까? 이런 전략밖에 못 세웁니까? 나는 정말 이거는 부끄러워할 일이야.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렇죠. 너무 좀 그러니까 그게 정당이 이상해지니까 그 지지자들도 다 이상해진 거야. 그렇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말로 이런 똑같은 내용이 주어랑 목적어만 바뀌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김정숙이었다.
아니면 또 김혜경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 어떤 유튜버가 극우보 유튜버라고 또 뭐 가정을 해보죠. 극우 유튜버가 몰래 이제 뭐 시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빨대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뜨끔하세요? 몰래 이제 그 시계를 통해 가지고 녹화까지 될 수 있는 거를 장착을 하고 누군가한테 의도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가방을 사서 준 다음에 그 가방을 김정숙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찍어가지고 배포를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작에 그냥 민주당 쪽에서는 그 인간 구속해라. 그럼요. 김정숙을 구속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공작을 벌인 사람을 구속하라고 했을걸요. 실질적으로 지금 법률적으로 우리가 따져봐도 이른바 이제 김영란법에 지금 위배가 되는 사람은 애당초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네. 최재형 목사 이 인간 자체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지금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방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최재형이부터 구속해라, 최재형이부터 수사를 해라. 한국에 있는데 왜 수사를 못합니까? 미국인이라고 해서 수사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당장에 체포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김경률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이제 워딩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이게 김경률 위원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다는 거죠. 난잡한 사생활은 드러난 적이 없고 그거는 외국의 가짜 뉴스였죠. 나중에 다 허위로 밝혀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사치한 것도 사실이 아님이 다 밝혀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조차 모르면서 자기가 어떤 비유를 할 때는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을 알고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김경률 위원이 그렇다 해서 사퇴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네, 사퇴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 지금 김경률 위원의 그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 네네. 도움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 사태를 네. 가지고 좌파들이 이제 프레임 짜서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해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저는 정청래한테 김경률이 뭐 나름대로 뭐 효과적인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저는 김경률한테 이런 미션을 주겠습니다. 저기 이제 네가 그동안 저지른 잘못 일단 사과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청래를 꼭 떨어뜨려라. 뭐 이런 미션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김경률 위원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더 진짜 심각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민주당 쪽과 그다음에 또 MBC, YTN 등등이 난리를 치겠습니까? 네. 이것 봐봐라 김건희 여사 언급하니까 사퇴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난리칠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바라는 게 자중하는 거죠. 맞습니다. 김경률 위원이 자중해야 됩니다. 좌파 언론들하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SNS 글 올리고 좀 그런 걸 자중하시.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해명글 올린 것도 정말 너무 한심하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자랑 변호사 보세요. 정말 우리 비대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적이 있는데 자꾸 내부 총질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준석 가니까 김경률 왔냐라는 그런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자기 자신이 이준석과 비교되고 있다는 거. 이게 과연 훈장은 아니잖아 이런 게. 그럼요.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거 그냥 흰머리 이준석 아니냐, 살 빠진 이준석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또 이런 얘기하면은 김경률 위원은 우리가 극우라고 또 할 거예요. 그거 할래 그냥. 이런 그거 게 하지 뭐 극우라, 그렇게 할 거면. 극우라면 난 극우야. 그러니까요. 이런 상식적인 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 비판할 때 했던 골자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퇴해라 이게 아니라 자중하고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메시지를 잘 내라 사과하고 네. 그거였는데 또 그 사이를 못 찾고 SNS에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또 삭제까지 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참 진짜 답답합니다. 월간조선 네.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자, 그 기자가 7시간 녹취록을 깐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 대선 때잖아. 대선 때 2021년 1월달에 네. 난리 났었잖아. 뭐 고민정이 재밌겠다 하고 갔다가 다음날 죽상하고 이제 나온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녹취록 자체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감도를 올렸단 말이야. 그렇죠. 팬클럽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서울의 소리가 기억한 게 바로 2탄이 바로 이거라는 거지. 2021년 2년 1월에 이 이후에 처음으로 최재형 목사한테 연락이 왔대요. 진짜요? 김건희 여사. 그 뒤로 안 만난다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너 아버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아버님이 뭐 중학교 때 돌아가시지 않았냐. 이 얘기까지 건드리고 사진도 내고 이러면서 계속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결국 못 참고 이제 10번 정도 얘기했더니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인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분이 또 취임식에도 오신 분이니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방심했죠. 근데 이걸 왜 방심했냐? 너는 왜 속았냐라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정신을 매번 차리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이런 좀 한심한 정말 비열한 공작을 편 민주당에게 분노를 그냥 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분노해야 되는 건 교수님 말씀대로 야 그거 왜 덫에 걸렸냐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저희가 텐선비 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덫에 걸렸냐가 아니라 덫을 깐 놈을 갖다가 먼저 비판해야지.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한 느낌이 드냐면 북한이 대한민국에 도발을 했다. 네. 민주당 뭐 합니까? 북한한테 뭐라고 합니까? 북한에 대해 가지고 무슨 야 다시는 우리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합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까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위선성이나 사실상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 지금 근본적인 본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인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덫에 걸린 것인데 덫에 왜 걸렸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민주당의 그런 주장의 수준과 제가 보기엔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시죠. 맨홀처럼 맨홀이 여기 있었는데 뭐 맨홀에 왜 빠졌냐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거는 없던 맨홀을 새로 쥐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감춰놓고 그리고 위에다가 그렇지. 도로까지 깔고. 그렇습니다. 네. 기가 막힌 비유신데요, 맨홀.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도로처럼 생겼는데 그 도로 같이 만들어 놓고 맨홀을 밑에다가 뚫어 놓고. 네. 그리고서는 자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왜 잡아지냐? 야 이런 겁니다. 야 기가 막힌 비유였습니다. 한 예. 방에 정리가 되는. 한 방에 정리되죠. 네.